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잘 사는 동네라는 이미지가 굳어져 있었습니다. 광교와 분당 사이에 위치한 입지 덕분에 서울 강남 접근성은 물론 도심과 자연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었죠. 신분당선 성북역이 개통된 뒤론 그 가치가 더 높아졌습니다. 역세권임에도 조용하고 초중고가 단지 앞에 줄지어 있는 이른바 학세권 지역. 카페 골목과 대형마트, 공원과 병원이 촘촘히 엮여 있던 이곳은 자녀 교육에 관심 많은 중산층 맞벌이 부부에게는 단연 1순위 거주지였습니다. 특히 상현마을 성우호차 아파트는 준신축이면서도 30평형대 이상 중형 면적을 갖춘 단지로 실거주하기 좋은 집이라는 평이 자자했습니다. 이 단지에 44평형 아파트 한 채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소유자는 1971년생 김영희 씨, 주소지는 여전히 수지구 상현로였습니다. 김영희 씨는 강원도 정선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자그마한 읍내에서 교직원으로 일하던 어머니와 자전거 공구상을 하던 아버지 아래에서 5남매 중 셋째로 자란 그녀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고 어른들의 분위기를 살피는 데 익숙했습니다. 공부는 곧잘 했지만 대학이라는 목표는 그 시절엔 누구에게나 주어진 건 아니었죠. 다만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그녀를 바꾸었습니다. 세상은 자격 있는 사람 편이다. 그 말이 그녀의 마음에 남아 김 씨는 결국 강릉에 있는 4년제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엔 서울로 올라와 구청 산하의 복지기관에서 일하며 사회초년기를 보냈습니다. 29살 무렵 직장 동료였던 남편과 결혼해 아이 둘을 낳고 키우며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창업에 실패하면서 가정의 경제 중심은 자연스레 그녀로 옮겨갔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도 김 씨는 포기하지 않고 밤마다 온라인 강의와 자격증 과정을 밟았습니다. 30 중반 무렵 아동놀이치료라는 분야에 마음이 끌려 집중하게 되었고 40대 초반에는 이미 지역 사회복지센터의 놀이치료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험을 쌓은 끝에 40이 되던 해 수지구 성북역 인근에 조그만 상가를 임차해 아이마음센터라는 이름의 아동놀이치료소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한두 명의 아이만 오던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따뜻하고 성실한 상담 방식은 곧 지역 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고 정기 수업은 물론이고 인근 유치원, 초등학교, 다문화센터와의 위탁 계약까지 이어졌습니다. 연 매출은 약 1억 원 남짓이었고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정규 등록자 수 덕에 생활은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자신이 벌어 자신이 운영하며 자신이 책임지는 삶. 김 씨는 그 속에서 자존감을 얻었고 생계를 꾸리는 동시에 세상과 연결돼 있다는 감각을 얻었습니다. 2020년 겨울 그녀는 진지하게 고민 끝에 생애 첫 부동산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전세집은 그대로 두고 여윳돈 1억 3천만 원으로 갭 투자를 해보자는 결심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 수지는 무조건 오른다는 말이 쏟아졌고 실제로 최근 1, 2년 사이 수지의 아파트 값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었죠. 그녀가 선택한 곳은 바로 상현마을 성우호차 아파트 44평형 매물. 당시 매매가는 7억 6,800만 원이었고 세입자는 6억 2천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거주 중이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본인의 자본금 1억 3천만 원을 그대로 투입해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실입주 목적은 아니었고 그냥 나중을 위한 안전판 정도로 여겼죠. 이후 몇 달 사이 부동산 시장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같은 단지 내 유사 매물이 8억 원을 넘겨 거래되고 신축 아파트들은 이미 10억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김 씨도 처음엔 무척 놀랐지만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내가 가진 자산을 조금 더 잘 굴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센터는 5년째 운영 중이었고 소규모 리모델링이나 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운영 자금이 더 필요하던 차였죠. 그래서 그녀는 2022년 초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1억 3,5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일부 부채를 정리하고 센터 내부를 리모델링하며
강의실 하나를 더 마련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시장은 계속 오를 것 같았고 세입자도 당장 나갈 생각은 없어 보였으며 이자도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며 대출 이자는 순식간에 2배가 되었고 거래는 멈췄으며 주변 전세가는 한 단계씩 내려앉았습니다. 그 와중에 세입자는 계약 종료를 통보했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급히 새 전세 세입자를 구하려 했지만 시장 상황은 냉정했습니다. 동일 면적의 전세 시세는 이미 5억 중반대까지 내려와 있었고 그녀가 보전해야 할 차액은 1억 가까이 됐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버텨보려 했습니다. 카드론도 알아보고 지인에게 돈도 구해봤지만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국 연체가 시작되었고 채권자였던 저축은행은 2022년 9월 임의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감정가는 9억 4,500만 원으로 책정되었지만 시장에서는 7억 초반 정도의 호가만 나왔습니다. 그녀의 자기 자본 1억 3천만 원은 어느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2023년 6월 9일 두 번째 경매기일. 그날 법원 경매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감정가의 70% 수준에서 시작된 입찰은 뚜렷한 경쟁 없이 조심스럽게 흘러갔고 결국 해당 아파트는 7억에 낙찰되었습니다. 최초 매입 가격보다 7천만 원 낮은 가격이었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연체이자와 모든 비용을 다 내니 최초 본인 자본금 1억 3천은 온데간데 없고 빚만 1억 넘게 남았습니다. 김영희 씨는 낙찰자가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과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감정이 뒤섞인 채로 그저 조용히 이메일로 날아온 통지서를 열어보았습니다. 며칠 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던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사라졌음을 확인했습니다. 김영희라는 이름 대신 낯선 남성의 이름이 소유자로 올라 있었고 등기말소일은 며칠 전 날짜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센터 사무실에 불을 끄고 문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없던 오후 조용한 공간에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쉬자. 나도 사람인데. 상담실 문이 닫힌 며칠 동안 그녀는 거울을 자주 들여다봤습니다. 검게 타들어간 눈 밑 잔뜩 마른 턱선, 손등에 굳은 살까지. 무언가를 지키려 애쓴 흔적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낡은 다이어리 한 장면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지 말자. 여기까지 왔다면 끝까지 가보자. 그 문장은 몇 해 전 센터 오픈 당시 자신이 써두었던 문장이었습니다. 며칠 후 김 씨는 조용히 상담실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내부는 그대로였습니다. 벽면에 붙은 아이들의 그림, 책꽂이 위에 꽂힌 심리교재, 구석에 있는 공기청정기와 누렇게 바랜 곰인형까지. 아무도 그녀를 기다리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날 오후 한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예약된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뽀얀 얼굴에 알이 큰 안경을 쓴 아이는 수줍게 그림일기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 꿈이 생겼어요. 커서 선생님 될 거예요. 오래간만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미소였습니다. 지금 그녀는 더 이상 상현마을 아파트의 소유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현동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퇴근길 아파트 단지를 지나며 예전 자신의 집 발코니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면 잠깐 멈춰 섭니다. 아쉬움이 남지만 자신이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내심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새로 얻은 전세집에 도착해 불을 켜고 작은 식탁에 앉아 고구마 하나를 굽는 그 평범한 저녁 속에 그녀는 잔잔한 위로를 느낍니다. 그 집은 날 버렸지만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아이마음센터의 상담실 안에서 조용히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복잡한 마음, 혼란스러운 감정, 설명하기 어려운 눈빛들을 다독이며 그녀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우리 같이 해보자.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영희 씨는 이제 압박과 실패를 딛고 다시 매일의 일상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더는 높은 집값이나 남들의 재산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